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촬영 방식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늦게 답변을 받아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월수금에는 그 전날 또는 주말간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고, 화목에는 한 주간 질문 중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만 모아서 다시 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음 영상 촬영이 11월 말에 있는 관계로 그때까지만 모든 영상은 음성 파일과 제공 화면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답변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1개 정도의 물음에 대해서 매일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파타고니아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공탁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님, 피해자분이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본문 읽지 않고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건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피해자가 안 하겠다, 합의금이 안 맞는다, 또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 피해자 연락처를 앞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를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반성문이라도 한 장 더 쓴다든지. 피해자와 합의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공탁제도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을 할 수가 있게끔 사실상 변경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자, 뺑소니로 구공판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사건은 6월에 일어났는데 저에게 연락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아직 개인 연락처도 모르고, 형사조정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검사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합의를 보면 쉽게 사건이 풀릴 것 같고 가해자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좀 쉽게 사건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합의가 안 되고 있을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형사조정을 할 거냐 물어봅니다. 이때 형사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사조정위원 2명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금액을 좀 맞춰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금액을 부르지는 않아요. 거기서 합의가 성립이 되면은 형사 합의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합의가 안 됐어요. 형사조정에서 400만 원을 이제 넣으면 된다라고 조정위원들이 하신 것 같은데 피해자가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검사님도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그냥 넘어간 거고 결국에 합의나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국선 변호사선 신청을 하셨고 반성문, 그다음에 의견서 제출했고요. 합의는 못 봐요. 이거는 합의는 개인이 하는 거고 판사도 못 도와주고 검사도 못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는 영영 못 보는 겁니다. 공탁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근데 그것을 공탁을 걸 때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알 수가 있다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합의고 공탁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법이 개정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공탁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적사항에 대한 동의를 피해자가 해줘야 돼요. 근데 공탁도 피해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벌금은 나왔는데, 오쓰리님, 벌금형에 대한 걸 보면 죄명이죠. 도로교통법 위반, 그 다음에 사고 미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고 미조치라고 하는 거는 대물뺑소니를 의미합니다. 대물뺑소니는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요. 음주운전은 일단 구약직 벌금형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벌금은 나온 상태인데 제가 대물사고가 있었어요. 합의는 한 상태였고 대물에 대한 벌금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고 미조치라는 게 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했습니다. 도망간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건 맞지만 도망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사고 미조치는 도주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차를 받고 도망을 가야 돼요. 바로 차에 내려서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그 차주분이 오셔서 그냥 가셨어요.
저도 그 상황에서 우물쭈물 말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때 상황 판단을 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술 취한 여자들이 차에 기대고 있나 보네 생각하고 그냥 가셨었대요. 그 뒤로 정차한 상태로 어찌어찌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차주분은 다음날 차가 망가져 있어서 사건 접수하셨대요. 그분과는 합의한 상태고 합의서 제출했습니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합의서를 받아서 나쁜 건 없습니다. 대물 사건에 있어서 형사합의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걸 아무리 검색하고 형사사법포털 이파인 PC로 확인해도 취소기간이 안 떠요. 취소기간은 일단 2년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물이 있기 때문에 2년이 맞고요. 나중에 취소 결정 통지서라는 게 옵니다. 등기로. 거기에 정확하게 결격 기간이 써 있습니다. 제 예상으론 2년 취소가 맞을 겁니다. 대물 사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물이 혐의 없음으로 됐다 해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분명히 기소 의견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다는 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물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고 대물 음주 사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현 아빠님, 음주 측정 이해하는 게 맞는지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음주 대리운전해서 집 지하주차장 통행로에서 잠이 들어 금일 오전 7시경 주민신고로 경찰 출동해 음주 측정 후 0.078로 단속되었습니다. 정지농도죠.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경황이 없어 그때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음주 측정을 이해하여 두 번째 치수가 나와 적발된 상황입니다. 음주한 것은 맞는데 운전을 한지도 기억이 없는 상태이고 첫 번째 음주 측정은 이제 훈방 이하가 나왔단 소리죠. 다시 재측정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측정을 뭐 4번, 5번, 6번 해도 되느냐. 농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불게 하는데 처음에 한 번 불고 안 나왔으면 그만둬야지 왜 계속 불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관 내부에 사무처리 준칙이고요.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매뉴얼입니다. 자, 여기 제 38조를 보겠습니다. 측정 요령 나와 있죠. 여기에 한 번만 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게 법률에도 없고요. 도로교통법에도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이제 수권조항으로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규정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요. 한 번만 불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번을 불게 하든 1000번을 불게 하든 나올 때까지 계속 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뭐 하다못해 100번 불게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적어도 10번 정도까지는 제가 많은 경우에는 30번까지 봤습니다. 경찰관이 강력하게 이 사람은 이게 농도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제대로 안 불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30번이고 40번이고 불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불게 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불게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 38조 참고로 여기는 0.050 사항에 0.05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0.030으로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매뉴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주를 한 것 같은데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 자,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면 본인께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경찰관이 운전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차에서 술 먹고 자고 있었으면 당연히 운전했다는 것을 추정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경찰관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지금 혐의자한테 있습니다. 재현 아빠님께서 내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입증이 안 된다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님? 음주운전 초범 인피 물피 질문입니다. 일단 총 2분 다치셨고 전치 2주, 3주 각 나왔습니다. 400만 원 주고 면책금 처리했고 형사합의는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때문에 맞지 않았고 반성문 제출하셨고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측에 제출해야 될 서류 뭐 이런 게 궁금하다고 쓰셨는데 서류는 제가 늘 그 모범 사례를 드리고 있죠. 제가 그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넣어 드릴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모두 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